자, 여기 질문 하나 해보죠. 미국은 과연 안티 아메리카니즘 반미주의를 모를까요? 당연히 다 알겠죠. 국가 간 정치가 다 다르다는 거 이제 미국도 다 알아요. 다 알고 대사들도 있고 다 이야기를 하겠죠. 어느 진영이 반미주의 진영이다. 우리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있지만 이게 국가마다 다르다, 국경이 있다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은, 중국은, 유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대다수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고 국가 간 정치도 다르죠. 자,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요. 바이든 때 뭐 좀 해볼 만한데 싶어서 10년쯤 지나면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봤는데 트럼프가 나왔어요. 야, 그거 하지 마라. 그 호주에 훈련을 했거든요. 군사 훈련을. 호주가 그래서 본토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때리고 한번 붙자. 그래, 한번 해보자. 하이브리드전 해봐. 요 상태에 왔습니다. 근데 중국은 벌써 싸우고 싶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싸우고 있어요. 중국이 샤프파워, 유럽이 문화적 헤게모니를 왜 할까요? 이거 하는 이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유럽이 하드파워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미국보다 센 하드파워 가지고 있었으면 쟤네들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다 힘으로 비틀었겠죠. 당장 하드파워로 미국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이쪽은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중국이 패권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 내생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도 수출하고 미국에도 수출하고 수출해야 먹고 사는 상태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중국의 문제입니다. 준비가 끝나면 빼앗을 생각이었는데 트럼프는 애초부터 불개입주의를 추구했어요. 이 부분도 각 정부의 대응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의 결과이기 때문에 추적 관찰하면서 이후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 한 가지 명확한 건 내정 외정까지 건 하이브리드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전쟁 상태로 봅니다. 한국도 하이브리드 전 중이고요. 자, 트럼프의 불개입주의, 고보수주의 쪽이 팔레오콘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립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불개입주의인 것 같아요. 세국 전체 가는 쪽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 세계를 지켜줘야 됩니까? 이게 불개입주의적이거든요. 왜 타국에 가서 그 군대가 있어야 되냐? 그리고 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을 지켜줘야 하냐? 일기 때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기 때 그 대통령이 문재인이었죠. 문재인한테 한 2분 정도 화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버린 일도 있었거든요. 문재인이 전형적인 공산주의였고 그 당시에 럼스펠드가 그때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 있었던데 문재인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우리는 거대한 빅 챌린지였다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사실 진보가 있을 때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마다 미국이랑 부딪힙니다. 얘네들은 동맹 대우를 안 하거든요. 진짜 반미라서. 그래서 문재인과 충돌이 심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고 전 백악관 국가 안보고장 근데 해고록에서 자주 나와요. 저희 일기 때 있었던. 그래서 미국은 진짜 한국의 안티 아메리카니즘에 대해서 모를 것 같습니까? 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을 지켜줘야 하냐? 그런 게 이미 아는 내용이고 NLPDR에 대한 것도 다 압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거의 한 10 몇 년? 이게 뭐냐면 그 노무현 당선 전에 반미 시의 모습을 공유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당시 반미 시가 잔뜩 있다가 노무현 당선 이후 바로 사라진 것에 충격받았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안티 아메리카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대중은 그나마 친미 인사였는데 노무현은 전형적인 반미 출신 인사였어요. 근데 김대중 같은 경우 네오콘에 안 맞았죠. 부시랑 자꾸 충돌이 났어요. 그래서 노무현 자체가 당선 전에는 또 반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전력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부시랑 많이 부딪혔습니다. 노무현 행정부는 당선한다로 이게 당선한다로도 있었는데 그 탄핵에서 다시 돌아온 한다로도 있었어요. 미군 감축에 대한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막을 수 없었고 어떻게든 참모들의 머리를 써서 정치적 쇼로 커버하려고 했던 게 자주권이라는 명분의 전작권 전환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 군사적으로 부상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NSA 차장이 청와대 주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한미군 감축은 노무현 정부가 작초한 게 아니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리는 뒤치다꺼리했다. 그냥 이 정부는 거짓말을 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합의단을 파견하는 등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 부딪혔죠. 그때 있는 기록 쭉 나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일찍 공론화했는데 미국이 반대해서 못했다. 헛소리죠. 미국의 감축을 일반적으로 통보했다. 예, 일반적으로 통보였습니다. 이거는 미국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당신들 그거 반대하면은 반미 시위 그거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는 아니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과하는 게 어딨냐. 당신들 그거 반대하면 반미 시위 한다. 이게 미국은 그 한국 군대를 좀 감축시켰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자주적으로 협상이 이랬다. 그러면서 그 자주권, 전작권 전환 이런 거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야기 나왔는데 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이 미국이 북핵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이라크 파병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파월 장관은 이건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사드 때도 있거든요. 사드 때 문재인이 정보를 시민단체랑 중국에 알렸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그 미군을 사드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 지역에서 뭐 아무런 지원도 없이 방치해줬어요. 그 미군 장군이 이게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이냐. 물론 이제 미국도 저 좌파 쪽에 자꾸 영향을 주는 것도 있죠. 그런데 참 그 진보 정권 될 때마다 미국이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거짓말 많이 한 정부죠, 이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이후 문재인은 사드를 유치하면서 다시 미국의 엿을 먹입니다. 네오콘이자 지한파였던 럼스펠드가 회고록에 가끔 나오는 이야기고 위키리크스에도 밝혀졌는데 김대중 노무현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와 계속 부딪혔고 노무현은 반미주의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동맹국 중에서 유일하게 초대를 그 부시 행정부의 농장이 초대를 못 받은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 동망당 동맹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미국과 동반자 관계가 되냐 마냐 해서 좌파 진영을 통해서 항상 위태로운 선을 타왔습니다. 요즘은 아예 한국에서 알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미국은 예전에도 좌파 정권이 반미인 줄 알고 지금도 알아요. 근데 어떤 진영이 반미이고 싱크탱크로 이야기하고 분석이 돼요. 심지어 지역도 알아요. 근데 최근에 보이는 건 전라도를 죽이고 경상도를 몰아주는 뭐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많이 알려야 돼요. 쟤네들은 반미고 미군 동맹을 철수하길 바란다. 그리고 철저하게 반미 진영식으로 연대를 한다. 이런 거 알려야 됩니다. 근데 철수 위기 때마다 미군과 네오콘 자유주의 매파의 성향들이 제지를 하면서 견제 역할을 하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민족주의 페미니즘 하면서 미군 철수하고 그런 거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제가 뭐 어쨌든 이걸 끝까지 싸워보려는 이유는 미국 자체도 또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북한이 육지로, 서해로 중국이, 러시아가 동해로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미련을 가진 이유도 이것 때문일지 모릅니다. 타국에서 대한민국 안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있는데 정작 자국민이 포기해서 자유에 대한 기본 대가를 위배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이건 미래 세대가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나라에 살아갈지. 해먹고 은퇴를 앞둔 중년들이 결정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저는 스스로도 자유주의의 광신도임을 부정할 순 없어요. 근데 니들이 광신도를 안 만나봤지.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광신도,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포교자가 없어요. 쟤네들은 사회주의와 되어야 된다고 체제 전환해야 하는데 한국이 솔직히 말해서 권위주의 보수에 가깝지 완전 제대로 된 자유주의 아니잖아요. 자유주의 광신도가 없어요. 그렇게 저는 계획경제 보수 진영도 똑같이 봅니다. 니네 권위주의잖아 솔직히. 의도하지 않든 하든 사회주의자를 돕는 방식을 사용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들 보수화시키고 중도를 최대한 없애려고 하지. 그래, 근데 인류사에 단 한 번도 보수든 진보든 중도 자유주의자 없이는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헛짓거리 하는 동안 사회주의자들은 거기에 잘
문화적 헤게모니로 기생을 하고 발전을 해버렸습니다. 자, 중국은 2010년도에 미국이 없었지만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를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아, 이거 왜? 나는 마우스 왼쪽 오른쪽에 저런 키를 넣는 걸 제일 싫어. 쓸데없는 키야. 좀 괜찮은 마우스는 다 키가 있어가지고. 여튼 죄송합니다. 자, 여기 있군요. 자,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고 이야기도 하고 트럼프한테 이야기했죠. 이게 때 그 식민지를 지켰다는 그 항미 원조 조선을 지켰다는 거죠. 미국에 대항해서 뭐 자기네 땅을 지켰다는 거예요. 탄핵 시기에 승리했다는 중국인이 있고 거기에 기뻐하는 NLPD의 X세대, 86세대가 있는데 이거 더 이상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라고 해요. 나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살고 싶고 저들을 박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자유민주주의로의 발전이 안 된 거를 최대한 발전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역시 세상은 소프트 파워보단 좋은 사람 되는 것보단 센 사람 되는 게 낫습니다. 하드 파워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저 새끼들만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니까 저 빨갱이들이 나대는 거 아닙니까? 자유주의에 대한 세계관을 형성하려면 기본적으로 너드식 탐구가 기본이어야 돼요. 왜? 많이 공부해야 되거든. 그리고 계속 발전해야 되거든. 평생 공부해야 되거든. 그게 좌파랑 큰 차이예요. 저 과거 마르크스 레닌주의 인간들 지금도 마르크스 레닌주의만 계속 팔거든요. 옛날에 있었던 거 가지고 끝까지 우려먹고 하잖아요. 근데 뭐 자유주의자는 계속 공부하고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수들조차도 과거의 개념을 우려먹고 가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자유주의자는 계속 실시간으로 공부를 하고 그 시대에 맞는 자유가 뭐고 최대한의 자유를 발전시키는 방향이어야 되기 때문에 개선, 자유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번영, 자유, 그리고 그 안전,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좌파는 느끼는 걸로 끝나요. 교육받은 기계처럼 움직이거나 거대 담론 집단동원 상명하복 그러니까 혁명 엘리트 입장이죠. 아니고 그런데 자유주의자는 세계관이면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통합되잖아요. 분리된 채 연결되는 거고 결과로서 증명하는 겁니다.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됐어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걸로 영감을 받습니다.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뭘 느낀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유를 느끼는 겁니다. 왜? 양쪽에서 다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거든. 각기 또 필요할 수가 있거든. 한 가지만으로 안 되거든. 이게 통합주의자들이 절대 못하는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이익이 가장 적습니다. 분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자유주의 경제는 독립성, 다양한 이질성, 분리성으로 풍요로워집니다. 즉 사과가 있어도 먹는 사과가 있고 소스용 만드는 사과가 있고 뭐 다른 용도의 사과가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고 다양한 요리에 쓸 수 있고 이런 것들 찾아가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분리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의 사과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그저 그 다른 자유를 공유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감을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주의자, 전체주의자에게 반대하게 될 것이고 공세적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그 어떤 진영도 자유주의가 빡쳤을 때는 감당 못했습니다. 왜 중도가 자유주의일까? 라는 거는 너네들 일단 잘 해보라면서 맡겨줬어요. 맡겨줬는데 빡쳤을 때는 둘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집단주의는 있잖아요. 정부가 돈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강제적으로 걸어서 정부가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뿌립니다. 근데 자유주의 공동체는
그 자유주의자 대중이 세금을 내고 그 공동체가 운영이 됩니다. 이 뜻은 바꿔 이야기하면 자유주의에서는 돈 주는 사람들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집단주의에선 정부를 장악한 인간들이 당연하게 그 돈을 가져가고 그렇게 돈을 뿌리는 걸로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근데 자유주의자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세금을 내니까. 그리고 빡쳤을 때는 제대로 다 조지는 겁니다. 왕권이나 귀족에 대항하는 혁명에도 국가 위기에도 전쟁의 중심이 돼요. 좌파가 느낌이라면 자유주의자는 그냥 싫어. 나는 강요받지 않을래. 끝낼 수 있고요. 우파가 논리라면 논리로 죽일 수 있는 게 자유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만큼 실용주의자가 없거든요. 항상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수주의자들은 거기 안에서 자기네들 정치를 하고 있죠. 좌파는 자기네들 느낌대로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거짓말이든 뭐든 다 하고 있죠. 이 일은 정치인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주의 실행객체인 우리가 합니다. 일단 민노총 가입자부터 비판적으로 상종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고 자유화를 막고 있으면서 청년을 죽이고 있어요. 최저임금도 이 사람들이 올렸죠. 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볼게요. 트럼프 1기랑 2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1기 때는 중국과 무역 협상이었죠. 2기는 뭐죠? 자유무역 자체를 종료했습니다. 지금 중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을 하면 미군의 피해가 크고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돕는 행위가 돼요. 트럼프의 경우에는 세국주의적 고립주의가 아니라 국제연합이나 타국의 군대에 이유 없이 주둔하지 않는 아메리칸 퍼스트, 불개입주의에 가깝습니다. 독일 선거에 개입하는 것도 사실 보면 독일의 자주권 위주로 가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군의 군대를 감축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이게 진짜 엄청 오래됐어요. 유럽이 스스로 자체 방위할 능력을 안 갖춘 게. 1기는 그래도 나름 평화의 시대였고 중국의 도련성 계획도 지역 패권 정도 수준이어서 말릴 수 있다 보였고 포위한 상태였는데 이제 제3도련선부터 호주와 미국은 본토 방어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침공했고 중국은 그걸 지원했고 그래서 중국의 1기 때는 위험이었는데 가능성 이제는 위협 현실적으로 발생한 공격의 상태로 봐요. 하이브리드전은 시작되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말려 죽여야 돼요. 겸사겸사 유럽도 같이 중국에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려 죽일 거예요. 트럼프의 목적은 글로벌 리세션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미국은 그걸 가지고 물가가 떨어집니다. 디플레이션이 나요. 그러면은 이걸 벗어나는 정도 가능성은 사실 중국의 통계는 못 믿겠고 유럽은 가능할까 싶긴 해요. 미국은 이미 실질 임금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디플레이션 나면은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난리 피우는데 2024년 12월 정도쯤에 이제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잡힌 것 같아 하면서 현금 비중을 확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현금 남은 게 거의 없어요. 지금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대는 거예요. 드러켄 밀러나 워렌 버핏이나 이런 대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월스트리트 일반 펀드 매니저들 물릴 때 같이 안 물려요. 이게 한 번씩 이런 경기 침체적 위기 혹은 버블 상태에서 경험해봐야 되는데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가 한 10년 주당 120년 시간 일하기 때문에 10년쯤 지나면은 그걸 못 하거든요. 이미 자기는 그 침체를 안 경험해봤어. 혹은 이런 과도한 버블을 안 경험해봤어. 근데 대가들은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하락장 안 맞으려고 돈을 빼는데 이거는 평소에 투자 잘해도 경험해봐야 합니다. 돈을 빼는데 펀드 매니저들은 좋게 보고 지금은 이제 다 물린 상태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도 꽤 물려있고 중국에도 꽤 물려있고 그냥 현금 비중 너무 떨어뜨려가지고 많이 물려있습니다. 이런 거는 BOF 그거 여론조사에서 간간히 나오는데 보면 너네들 많이 물렸구나 딱 느낌이 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손절 중입니다. 그거 물려가지고 열심히 금리를 올려야 되니 뭐니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관세 안 떨어뜨리면 침체가
몇 프로는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니네들 언제 예측한 적이 있냐? 예측이 맞은 적이 있냐? 쟤네들 있잖아요. 떨어진 다음에 오르고요. 오른 다음에 떨어집니다. 그거 참고로 그 주가 밑에 요즘은 HTS 보면 보고서 매수 매도 보고서 그거 밑에 통계 띄우는 거 있거든요. 그거 보면 있잖아요. 매수가 높으면은요 주가가 떨어지고요. 매도가 높으면 주가가 오르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여튼 그런 지금 현재 내부 정치 외부 정치 다 고생을 하는 상태예요. 사실상 주가가 너무 버블이죠. 그래서 지금 국가 간 격차를 줄여주는 자유무역은 끝났고 중국은 자유화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간 격차를 높여야 하는 테크트리를 하는 상태예요. 미국이 그 고립주의 시절도 그렇지만은 저게 증명된 게 뭐냐면은 미국은 자유무역을 안 하면 뭐가 되냐면 테크를 빨리 올리게 됩니다. 테크에 집중하게 돼요. 내생적으로. 그리고 그게 전통적인 미국의 강점입니다. 미국은 테크트리 올리는 게 빨라요. 쉽게 말하면 혁신 속도가 빨라요. 기술 발전. 그래서 저걸 못 따라가는 거죠. AI를 못 따라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자, 트럼프 행정부 1기, 2기 유럽과의 관계를 볼게요. 1기 때 메르켈은 유럽을 2년을 가까이 쫓아다니며 설득했는데 이때는 보수의 네오콘, 진보의 자유주의 매파들과 동일하게 유럽을 중시한 경향을 보입니다. 트럼프가 임기 시작할 때 오바마에게 물어봤다고 했어요. 미국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런 것도 물어보고 어느 정도 정치 초보 시절이니까 이전 거 따랐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덕분에 아시아 퍼스트 전략이 지쳐졌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치적이기보다는 그냥 노력.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증명이 났죠. 간청은 통하지 않는다. 설득은 통하지 않는다. 뭐 이제 정치가 좀 익숙해진 거예요. 러우 전쟁은 이미 벌어진 상태고 트럼프 행정부는 통보를 합니다. 스스로 방위를 해라. 달라진 건 없고요. 독일과 프랑스는 트럼프 당선 전에 중국의 투자를 늘렸다는 거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관세에 중국과 연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과 너무 깊게 관련돼 있어요. 이제 뺄 수가 없어요. 이탈리아가 1대1로 안 받고 관련된 걸 끊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미국이랑 협상이 가능한 거지.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중국에 너무 과잉 투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여기에다가 중국의 관세를 때려버렸죠. 중국의 내수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때려봤어요. 이 순간부터 중국은 어려워지고 이게 프랑스와 독일에게 퍼질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은 국가 주도로 계획경제와 시장 경제를 혼합시키는 경제를 가지고 있죠. 프랑스는 특히 국가 주도가 강하고 국가 주도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 중소기업 요 문화를 많이 만들죠. 이게 국가 주도 지원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형식적인 동맹을 독립시켜버렸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 중입니다. 왜? 중국이랑 싸워야 되는데 프랑스와 독일은 중국에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1기 때는 소프트 파워를 통한 설득이었죠. 근데 나토와 유엔에서 설득하면서 주권을 외쳤지만 2기는 달라요. 통보입니다. 1기 때는 그냥 열심히 한 초보 정치인, 2기 때는 그냥 통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대 경제체제의 각각 가장 강한 파워는 뭘까? EU의 소프트 파워죠. 자유지상주의적 좌파, 신마르크스주의. 이게 신자유주의를 이기기 위해서 쓴 건데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적 요소와 용어를 가져와서 자기네들식으로 해석을 하고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약 자유와 이런 것도 원래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지상주의에서 온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기본소득, 생태 마르크스주의가 요즘 이야기하는데 원래 밀턴 프리드먼의 기본소득이란 개념은 빈곤선 이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물자를 제공해 주는 것보다 현금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오히려 왜곡이 적다. 근데 생태 마르크스주의는 그걸 대중복지로 써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걸 이제 이재명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기반으로 유럽의 소프트 파워는 좀 강해서 ESG, DEI, 정치적 올바름 이런 PC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이게 원래 동무 그 발언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네. 여기에
원래 마르크스 레닌주의였잖아요. 여기서 온 거예요. 이거를 자기네 버전으로 다시 발전시킨 겁니다. 이게 정치적 올바름의 원조입니다. 원래 공산당에서 하던 말인데 그걸 문화적 헤게모니에 전환시키면서 PC주의로 넘어왔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비타협적 혁명인 극자 권위주의가 있다고 하면 저기 지금 중국이 지금 그 자리 차지하고 있죠. 유럽발 신마르크스주의, 일상혁명 자유지상주의, 극자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이 피드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요쪽이 NL계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NL계, 그 다음에 독일 계통의 완전 일상혁명을 하는 극좌 자유주의. 그럼 얘네들은 왜 극좌인데? 극이라고 붙어있는 건요. 절대 자기네들 이론을 수정하고 타협하지 않는 장기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체제 자체를 자기네들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러면 이제 나도 한번 극우가 되어주지. 그래. 어디 니들은 극좌인데 나는 극우가 한번 되어주지. 자유지상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거 쟤네들 자유지상주의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냐하면 전통적인 자유주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유주의는 공화주의랑 같이 연결되는데,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공화주의자는 행동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나치에 대해서 곧 그 피신해서 미국에 간. 근데 얘네들은 뭘 하냐면은 사람 머릿속을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신마르크스주의는. 그리고 스스로 자유를 부정하게끔 만드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 일상적으로 이렇게 혁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론에 대한 그 기준점을 바꿔요. 우리가 생각하는 디폴트적인 자유주의 차이점은 사람의 머릿속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통적인 자유주의예요. 제도로서 갑니다. 이게 원래 기독교에서 왔거든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희망, 사랑 중에서 제일 큰 건 사랑이다. 이게 뭐냐면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내 원수에게 뺨을 내주거나 아니면 안타깝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거예요. 제도로서 뭐 어떤 징계를 하더라도 제도로서 하고 제도 안에서 무조건 처벌하든 뭘 하든 제도로 가라. 네가 열받았다고 사적으로 대가리 쪼개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딱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거든요. 사람들의 머릿속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자유주의는. 제도를 지키느냐 마느냐. 차별이란 건 그 제도 안에서 네가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어기고 하느냐 마느냐. 이거지. 그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뭐 다르게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개인에게 깊게 개입하지 않아요. 정부를 통해서 개인의 삶에 깊게 개입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얘네들은 담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표적을 찍고 직접 민주주의 성향이니까 너 혐오야 이렇게 지나치게 하면서 전부 다 검열을 합니다. 이게 무슨 좌파 자유지상주의적입니까? 그냥 이전에 있던 금기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주의, 이전에 있던 금기들을 다 해체하는 대신에 그 이전에 있던 그 내용들을 그 담론을 바꿔가지고 너네는 혐오야 이걸로 바꾼 것 뿐이지. PC, ESG, DEI 모두 검열이잖아요. ESG 안 하는 곳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제잖아요. 이게 무슨 자유지상주의적입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자유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이게 자유지상주의적이에요. 미국식 전통의 자유주의와 차이는 여기서 있습니다. 얘네들 자유주의 아니에요. 애초에 자유주의는 미국식이고 주류 담론을 바꾼다. 즉 머릿속을 바꾼다. 혐오라고 하면서 검열한다. 이름만 자유주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래 보수 자유주의는 뭐 제도로 차별을 방지하지 개인의 생각에까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팔레오콘처럼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쩐주인 피터 틸, 재무부 장관 베센트, 뭐 게이거든요. 이 두 사람. 베센트는 남편이 있어요. 복음주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지만 털시 개버드는 힌두교예요. 뭐 국가가 깊게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도로 차별해서는 안 돼요.
머릿속이 어떻든 그게 개인의 생각이에요. 그게 제대로 적용되는 게 정교분리입니다. 대다수 정교분리를 잘못 알고 있는데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교인은 국민 아니야? 종교는 국가 안의 공동체 아니야? 틀렸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게 정교분리입니다. 뭐 이건 개인의 사상이다. 근데 그걸 망친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제 유럽은 아버지 어머니조차 차별이 됩니다. 마르크스 이론에서 인간 소외만 뽑아낸 게 자유지상주의적 좌파예요. 그러면서 지가 외로운 건 억압돼서 그런 거다. 이건 공존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집단으로 만들어가지고 통합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에 어떤 쪽에 자유를 부여할지 선택한 것뿐이죠. 그래서 정교분리로 돌아가면 정부는 교단 위에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견제되어야 되고 종교는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치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개입을 안 하는 게 중우정치가 되고 정치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그 정치가 망해요.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개입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정치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걸 직접민주주의, 어떤 국민투표 형태보다는 대의민주주의로 맡기는 형태로 택하고, 그래서 항상 100% 원하는 대로 갈 수는 없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그 상황에서는 거시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견제를 하고, 그래서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형태가 잘 안 망하는 거예요. 은근히 뭔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계속 잘 이어지고, 그게 생존에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랑, 그러니까 중국이랑 유럽이랑 이 극자 포지션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PD계와 NA계가 경쟁을 하는 것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가 극자 포지션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우파랑 달라요. 우파는 극우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좌파는 극좌네라고 하면 기분 좋아해요. 동조자들이 빨갱이라는 소리 싫어하지. 기분 좋아요. 왜? 자기네들이 극좌 포지션을 차지해야 좌파의 분열을 막으면서 자기네들이 우월한 것처럼 좌파 안에 통합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 기준점으로. 평소에는 연대를 합니다. 왜? 좌파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연대가 된다. 인민연합전선의 인민연합정선이라고 합니다. 통일전선. 그래서 그 비타협적 극자라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서로 거대한 세력 어느 쪽이 더 좋으냐 이런 걸 해서 기준점으로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NA계는 중국이고요. 민주노총 중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PD계는 유럽입니다. 두 번째, 이제 중국은 소프트 파워가 약하죠. 중국 좋아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샤프 파워, 스파이와 하드 파워, 이런 것들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하드 파워가 밀려서 무너졌는데, 중국이 그 하드 파워를 크게 가지고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 장기적인 목표는 글로벌 공산화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크게 진전했다 여기는 겁니다. 소련이 실패했던 함정을 벗어나서 미국을 앞지르면 글로벌 거버넌스가 될 거고 사회주의가 전 세계 주류가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외생적으로 의존한 수출해야 되는 그 구조에서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가 그냥 두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수출을 해주니까 쟤들이 버티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나 사회주의와 격차를 벌리는 걸로 찍어 눌러야 되는데 그거를 수출을 시켜줘서 그 격차를 줄여줬잖아요. 자유무역이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격차를 줄여주는 것처럼. 왜? 글로벌 자체로 최대한 시장경제를 해보는 거니까. 시장경제가 국가 안에서 격차를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미국은 소프트 파워 위주로 물렁해졌다가 이게 반미만 양산한다는 거 깨닫고 하드 파워로 전환 중입니다. 신자유주의식 접근은 실패했어요. 이제부터 미국 시장의 접근은 특권화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상태가 이게 있는데, 영국이 혼합 경제하다가 지금 현재 조진 상태잖아요. 이민 잡았고 그러다가 이래저래 PC주의하고
DEI 이런 거 하다가 조지고 그 다음에 화석 연료 아끼다가 조지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진 영어권 국가나 영어 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곳이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쪽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나라들 닫고 있잖아요. 영어 되는데 그게 유럽에서 되게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많이 오는 것뿐 아니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으로 좀 가기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한 72억 주고 오라고 하는 것도 영국의 선생님이나 지금은 이제 영국에 바꾸는 사람들 은근히 꽤 많아요. 유럽에 뭐 이렇게 어중간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튀려고 하는 경향이 좀 큰데 그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72억 이런 거 때려받고 이 정도 돈 있으면 오라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소프트 파워에서 하드 파워로 전환하는 시점입니다. 3대 시장 목적 가차를 최대한 발목 잡으면서 하드 파워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누가 저한테 자유무역에 대해서 물으면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가난한 국가에도 필요한 건 시장 경제를 국가적으로 증명한 상태다. 국가 간 불평등을 줄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수출하는 국가가 복지 제도를 안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국가 간 불평등을 늘려놨죠. 부동산을 자꾸 띄우면서 결국 부동산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봅시다. 국가마다 정치적, 민주주의적 기반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글로벌에서 보는 극자니까 이걸 기준점으로 할게요. 마르크스 레닌 비탈적 혁명주의. 그래서 여기는 권위주의와 좌파 쪽이고 글로벌 통합 공동체를 둘 다 희망합니다. 다자주의고. 자, 자유지상주의적 좌파 신마르크스 이거 유럽이죠. 여기는 자유주의. 뭐 요쪽 경향이 있다고 칩시다. 뭐 극단적으로 여기 자유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위치에서 자, 그러면은 이걸 극자로 쳤을 때 그럼 극우는 뭔데? 글로벌로 보면 전체주의적 내셔널리즘 주권 위주인가? 극우인가? 아니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쪽이 극우인가? 뭐 일단 지금 이제 반대쪽이 트럼프 쪽의 팔레오콘이니까 불개입주의하는 요쪽이 이제 좀 우파 쪽이고 그럼 고립주의하는 쇄국 정책이 극우라고 칩시다. 버니 샌더스 사회주의는 일로 가야 되나? 근데 민주당이 같은데 자유주의 매파는? 자유주의 매파는 이제 네오코넨 같이 개입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보다 더 극우로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 중도로 가나? 근데 여기는 개입을 안 하는 주인데 외국이 개입하는 게 일반적으로 좀 더 전체주의적이고 좀 더 극우주의인데 불개입주의가 극우로 가야 되나?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럼 민주노총은 민족주의니까 극우인가? 아니면 좌파인가? 이 안에서 우파인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국에 어느 쪽이 좌파고 어느 쪽이 우파고 이거 하고 있는데 기준이 잡을 때마다 달라지는 거 국가마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크게 이 축이 있어요. 좌파. 평등을 중시하죠. 근데 평등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단주의 통제예요. 통제. 우파 경제적 자유 그리고 시장 개입을 싫어하죠. 큰 정부를 추구하고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요. 그럼 자유주의는 뭔데? 자유주의는 정부와 개인에게 깊게 개입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권위주의는 정부와 개인에게 깊게 개입합니다. 정부의 덩치가 크지 않지만은 권위주의 정부가 있을 수 있고요. 정부의 정치가 커도 자유주의 정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각기 국가마다 속성과 상황에 의해서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다양하게 있는 것도 풍족한 방향이긴 합니다. 몇몇의 핵심적인 노드는 있지만 뭔가 하나 극단적으로 가기 어려워지니까 이것들이 서로 타협하고 반대받고 견제받으면서 어느 정도 골디락스 존을 형성하는 게 기본적인 정치 체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국가 정체성이어야 되는데 요즘 좌파들은 국가 정체성을 최대한 없애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건
딱 하나 똑같아요. 극자 글로벌을 같은 체제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좌파는 극자 글로벌을 기준점으로. 그게 파리 기후협정이고 영국이 참다 못해 나간 이유예요. 뭐 개인 행동, 국가로 따지면 별도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 참고 영국이 나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마다 정치가 다릅니다.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골치 아파져요. 국가마다 다르다는 거 구분을 못하면 나랑 똑같은 우파인데 저기도 우파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쪽이 어느 쪽 포지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국가마다 창발성화 되었을 뿐 국가마다 그 시대의 정치는 다릅니다. 이슬람 쪽 같으면 이슬람 민족주의가 있고 이슬람 보수주의가 있고 뭐 이슬람 내셔널리즘이 있고 등등등 다 있잖아요. 여기 세속주의적 이슬람이 있고 통일되지 않습니다. 단지 서로에게 영감을 얻어서 그 나라의 특색으로 발전시켜 나갈 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팔레오콘 정도에서 상호주의적 협정, 서로 이제 시장을 발전시키는 그 협정, 그 유통기한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의 환경에 맞춰서 발전하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끌어져야 되는 겁니다. 역사도 다르고 기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그대로 이식이 안 돼요. 안 되는 걸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해봤습니다.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이식이 안 돼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영도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 우리는 시민으로 되돌아오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개인별로 달라야 된다. 자기만의 세계관을 구축해야 된다는 이유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각각의 생각이 통합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골디락스 존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 개개인별로 만족하는 건 불가능하던가 알죠? 그걸 만족시키겠다고 통합시키고 다른 것 같은데 어디 이 선 넘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엣지를 만들어버리는 게 저 좌파들 방식입니다. 그거와 정반대로 오히려 다양해야 된다. 퍼져야 된다. 이거를 절차에 의해서 공화주의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졌으면 수긍해야 된다. 100% 만족할 수 없다. 대신에 그걸로 골디락스를 진행하는 것도 우리 쪽 자유주의입니다. 이게 원래 정통적으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같이 가는 거예요.